여러분 안녕하세요. 포프 채널의 덕덕파입니다. 오늘은 포르투갈 이민 관련 Q&A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 저희가 답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향후 이민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, 두 번째는 국제학교 학제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. 왜냐하면 저희도 뭐 신이 아닌 이상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바탕으로 미래를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 시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포르투갈 부동산이 지금 고평가 상태냐 저평가 상태냐 이거에 대한 좀 질문일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좀 풀려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계속 좀 오르는 그런 추세죠.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다른 유럽 국가의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포르투갈 부동산은 유로화라는 그 통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산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자기 나라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포르투갈 부동산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. 그런 점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부동산 투자를 들어가는 진입의 용이성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지금 이제 포르투갈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이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관광 중심의 국가고 또 이제 와인이나 코르크 같은 그런 제품을 수출하긴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유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의 경제 구조다 보니까 국가가 계속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려면 끊임없이 외국인 투자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아마 좀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민 방법이 이제 투자자를 선택했을 때는 좀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정부에서 외국인의 어떤 부동산 투자가 이제 리스본과 포르투 같은 대도시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본 포르투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제 골든 비자 취득을 제한을 하고 대신 그 자금을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도시로 좀 유도하는 그런 좀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.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골든 비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선은 투자금을 조금 쪼개서 우선 왜냐하면 인구 저밀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만 유로, 35만 유로보다 한 80%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해도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자금 여건에 맞게 그런 지역에 우선 최소한의 자금을 투입해서 골든비자 취득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그 남는 자금을 리스본이나 포르투 같은 대도시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저희도 이제 국제학교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학교 결정을 좀 빨리 했어요. 그래서 다른 국제학교 학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포르투 국제학교 기준으로는 제가 좀 서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우선 이제 포르투 국제학교의 경우 이제 로워 스쿨, 미들 스쿨, 어퍼 스쿨 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. 한국으로 치면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우선 현재 나이로 3세부터 17세까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로워 스쿨의 경우에는 7년 과정이고 그 7년 과정은 다시 3세에서 4세, 5세에서 6세, 7세에서 9세 이렇게 세 과정으로 다시 나뉘어집니다. 그리고 각 학년별로 커리큘럼을 다 갖추고 있고요. 제가 이제 좀 그 웹페이지 들어가서 좀 찾아보니까 이 단계의 커리큘럼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. 우선 좀 아이들이 충분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미들스쿨이 있는데요. 이 과정은 4년 과정이고요. 10세부터 13세까지 해당합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영어 외에 포르투갈어와 제3 외국어를 배우게 되고요. LTR이라고 하는 이제 고유의 학습 방법론에 근거해서 다양한 과목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LTR이란 그 학습 방법론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Learning through Research 해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통한 학습 뭐 이런 개념인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주입식 방법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이제 뭔가 조사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보이거든요.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 이제 가서 수업을 받게 되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여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포르투갈어 외에 영어로도 이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퍼스쿨인데요. 어퍼스쿨의 경우 4년 과정으로 14세에서 17세까지 해당하고요. 이 과정도 크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14세에서 15세는 IGCSE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요. 16세부터 17세는 AIC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참고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증하는 그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 과정을 다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영국 대학으로 좀 진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아마 이 교육과정의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렇게 학교의 모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에 보통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. 18년도까지 기준의 그 대학 입시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영미권 국가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상으로 이게 저희 포르투 국제학교의 이제 학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참고로 이제 제가 왜 포르투 국제학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저 아이가 이제 4살이라 아직 좀 어린 단계고 이제 영어부터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였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영어를 메인으로 하면서 이제 포르투갈어랑 다른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선호했고요. 그게 이제 국제학교가 가능했던 거고, 참고로 이제 포르투에는 포르투 국제학교 이외에도 뭐 독일 학교, 영국 학교 같은 다른 학교들도 있는데 우선 그런 학교들은 뭔가 이렇게 앞에 독일, 영국 이렇게 붙으니까 조금 그 나라의 어떤 그 교육 문화를 배울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좀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조금 받았고, 그리고 학비도 뭐 다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르투 국제학교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라 저희는 우선 포르투 국제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 두 번째로 저희 아이가 다닐 그 프리킨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우선은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이제 야외에 나가서 주변에 바닷가나 공원에 가서 그냥 자연 생태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, 그리고 이 학교의 그 교기가 수영이라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무조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와이프도 수영을 좀 잘 못하고 애도 물을 조금 무서워하는 게 있어서 학교를 통해서 좀 그런 물에 대한 좀 친숙함도 좀 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환경이라든지 그 학교 시설을 봤을 때 굉장히 나는 만족하는 그런 편이었고요.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포르투 국제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. 네,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포르투갈 이민 관련 두 번째 Q&A 시간을 가졌는데요. 사실 이거 외에도 아직 좀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들이 좀 있어요.
뭐 현재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포르투 어떤 지역 분석이라든지 뭐 인종차별 문제, 포르투갈 주택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현재 차량 구입 관련 비용이라든지 유류비는 어떤지 등등 되게 좀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, 이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포르투 현지에 직접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가 이제 곧 포르투로 떠날 예정인데, 가게 되면 좀 더 현지 생생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